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드디어 그 말도 많고 지난주에 무순위 청약으로 이슈를 끊었던 한양 수자인이 오늘 드디어 1순위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또 북일회에서 또 청약을 시작하고 이제 막 핫플레이스가 되는 지역에서 청약을 시작하니만큼 날도 많이 좋아지고 관심을 가졌던 지역에 어떤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한 주입니다. 네, 오늘도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GTX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부터는 GTX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GTX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역사가 33개가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정부의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3배에서 4배 빨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연결될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또한 크게 올라가는데요. 파주, 일산, 서울역, 동탄까지 연결되는 A 노선은 총 83.1km 구간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양주, 수원을 잇는 총 74.2km 구간의 C노선은 의정부, 청량리, 수원 등 10개 역이 신설되며 기본 계획은 오는 6월 중 수립될 예정입니다. 인천 송도를 출발해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B노선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개표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광역시를 비롯한 거점 지역이 큰 수혜를 볼 전망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TX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ABC 전체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A노선, 그리고 B노선, C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TX라는 것은 약자로 보면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레이트, 트레인, 열차,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X, T, G를 따서 GTX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GTX는 아주 상당히 빠른 열차 고속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거는 이제 KTX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GTX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세 군데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경기를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뭐 서울과 경기 전체까지 한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교통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TX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서울에서 먼저 추진한 건 아니고 2007년도에 그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GTX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경기도민이 뭐 모든 열차 수단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뭐 차로 이동을 하고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많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해서 지하 저심도, 그러니까 50m 이하, 50km 이하로 파는 그런 저심도에서 이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질의를 하다가 드디어 2차,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 됐으니까 그 목적은 서울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이 항상 밀리고 뭐 지금 가장 큰 축이라고 보고 있는 그 교통망인 열차 2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7호선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상당히 콩나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복잡한 그런 열차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약간 그 길자리를 분산시키면서 교통을 만들어주면서 교통 대란을 해소하자라는 목적으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로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서울 안에만 살고 싶어
싶어하는 욕심이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어떤 이런 일자리를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교통을 해결해 줌으로써 서울에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자라는 대책으로 또 만들어진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경기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제대로 된 지하철이나 이런 노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또 버스도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발을 하거나 또 늦게 퇴근을 하는 그런 자가를 이용하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뭐 배출되는 가스도 많고 그리고 배출되는 배기가스도 많아서 이 GTX라는 노선을 이용함으로써 그 자동차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열차를 사용하다 보면 환경이 많이 보호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런 목적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 GTX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돼서 이제 드디어 A라는 노선이 착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 교통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3차 국가철도망에 아마 구축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나오는 4차에도 계속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3차 교통망을 보면 실제로 운정에서 올 수 있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A 노선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서 가는 이 B 노선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C 노선. 근데 실제는 지금은 이제 덕정까지 그리고 수원까지 연장이 되면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된 ABC 노선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 구축 계획안이 있지만 오늘은 GTX에 대해서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A, B, C 노선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직 B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국가에서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청량리까지만 계획이 돼 있었다가 이 별내와 그리고 새로 생기는 왕숙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 호평과 마석까지 연결하는 4개 노선을 더 추가를 하면서 예비 타당성의 BC 점수를 높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 6월 또는 8월까지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또 착공이 예정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운정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A 노선입니다. A 노선은 운정으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그리고 이 삼성 이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지금 SRT 노선이라는 것이 지금 개통을 하고 있고 출퇴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T 노선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삼성에서 운정까지만 지금 하는 거고 작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2023년 앞으로 4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서 운정에서부터 삼성까지 또는 동탄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에서 원래는 청량리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별내 이렇게까지 해서 아마 이곳에 왕숙 신도시가 하나 더 추가될 확률이 좀 많을 확률이고요. 그래서 마석까지 연장을 하면서 B노선이 6월이나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C노선도 의정부하고 금정까지 원래 최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예비 타당성이 이 실패를 하면서 의정부에서는 덕정까지 양주 덕정까지 그리고 경기도 수원까지 연장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거는 작년 12월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자격 검증을 하고 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예정하는 그런 ABC 노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보실 것은 그 GTX가 교차하는 두 가지가 교차하는 여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역, 그리고 여기 삼성역, 그리고 청량역. 여기 W 교차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 교차지를 다시 한번 주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상식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지하철들, 이 노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호선은 74년도에 개통을 시작을 했고 쭉 개통을 해서 많이 쓰이는 분당선은 이제 94년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분당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빠르다는 신분당선은 2011년에 지금 개통을 해서 이것은 지금 신사역까지 추가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용산역까지 계속 앞으로 2차, 3차로 신분당선이 계속 개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제일 획기적인 강남의 어떤 제일 좋은 역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9호선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드디어 3차까지 중앙보건병원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개통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선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하철 타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노선을 보시면서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2호선 라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호선 라인 안에 제일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호선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호선을 지나가는, 또 특히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들에 상당히 괜찮은 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RT를 한 번 더 보면 GTX를 한 번 더 보면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서울 지하철의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평균 속도가 보통 29에서 35km.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좀 속도 내려고 하면 바로 쓰고, 속도는 바로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빠르다는 분당선이 37km. 그리고 9호선 급행이라고 해서 뭐 상당히 빠르다고 예상이 되지만 그것도 46.8k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빠르다는 경춘선 ITX, 뭐 청춘열차라고 불리는 것도 85km. 근데 이 GTX는 시속 113km로 평균 속도로 달립니다. 제일 빠른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113km로 50m 밑에 심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운정에서부터 서울까지 상당히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차는 뭐 총 56석을 앉을 수 있는 열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행 시간을 한번 보시면 원래 동탄에서 삼성까지 지금 타고 다니면 66.8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GTX가 만들어지면 18.5분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송도에서 여의도는 사실 여의도에서 송도가 지금 뭐 획기적인 경제 특구지만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라든지 어떤 여의도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47.5분이라는 시간을 많이 걸리다 지금은 20분 내로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청량리만 해도 12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만 해도 20분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교통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GTX를 이해하시기 전에 제일 큰 것은 사실 수도권에서 광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서울로 들어오는 열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가의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영국에 크로스레일이라는 어떤 열차가 있습니다. 그 동서를 이렇게 횡단하는 열차인데 총 길이가 118km로 되어 있고 역은 41개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심도를 지나는, 그래서 최고 속도가 120에서 130km로 달리는 그런 심도 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크로스 레일이 지나가는 역마다 상당히 그 역에 있는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은 GTX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역사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요금이 과연 지금 현재는 뭐 2천 몇백 원에서 3천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제 민자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만 편해도 편리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는데 GTX 역사를 타는데 뭐 10분 이상 걸린다거나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 민원이 A 노선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 보면 개통 시기가 2023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또 밀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쪽에 있는 것을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